3분기부터는 모바일 디램 쪽은 원래 전통적인 성수기예요. 2분기가 일회성 비용도 워낙 떨어냈고 QOQ 대비해서 분기 대비해서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 해야 되냐면 QOQ 혹은 YOY 분기 대비해서 혹은 그 연 대비해서 증익될 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QOQ 3분기 증익은 맞아요.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너무 안 좋게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 1조 정도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여기보다 더 나빠지긴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제가 보기엔.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방금 전에 이제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 이제 네. 돈이 막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국내 뭐 개인 투자자들 뭐 기관도 돈이 들어오겠지만 뭐 외국에서도 자금 들어올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들었는데 네. 지금도 뭐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3,100까지 올라올 때까지 삼성전자의 역할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 예, 네. 크진 않았고요. 시가총액 비중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선주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지만 국내 주식이 가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필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4조 6천억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컨센서스라 그러죠. 추정치가 6조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볼게요. 하이닉스 2분기 추정치 아직 안 나왔습니다. 8조가 넘어요. 8조. 근데 8조 초반대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본 자료는 8조 후반대입니다. 후반. 그러면 4조 6천원과 8조 두 배네, 두 배. 우리 삼성전자가 물론 2분기에 한 분기 실적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그 세부 내역은 아마 이달 말에 아마도 그 IR 통해서 나올 텐데 증권사 추정치로 봤을 때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곳은 IM 쪽인 휴대폰 부분 오히려 갤럭시가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요 갤럭시가 잘 팔리는 거를 좋죠. 당연히 좋아요. 많이 팔려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반도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를 네.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 거를 봤을 때의 바로미터는 HBM입니다. 네. 아마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좋은 채널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작년부터 소위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냥 레거시 전통을 하는 우리가 모바일용 디램이라든지 혹은 그냥 PC에 들어가는 디램이 당연히 정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팔려더라도 코로나 때만큼 노트북을 빨리 바꾸지도 않을 거고 이미 바꾼 사람 바꿨을 거고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성장성은 일부 정체될 수 있다. 혹은 트럼프가 왕왕 되잖아요. 관세 그렇죠. 때문에. 관세. 반도체 관세 때린다. 뭐한다 하니까 사실 그쪽으로 멀티플을 더 주긴 힘들어요. 아직까지도요. 적어도 AI라는 전체 내러티브 안쪽에서 HBM에 성장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HBM은 디램의 적층 구조예요. 디램을 쌓아 올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되게 좋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HBM 4, 현재는 이제 4죠. 앞으로 나올 게 4에서 얼만큼 승부를 보느냐.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HBM 3E, 3E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런 여부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요 말 들어 죄송하죠. 좀 단순히 약간 좋게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그래도 PBR 1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싼 부분이니까 싼 주식은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잘 안 나오니까 저번 분기도 저번 5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자사주 매수 이벤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다행이었던 게 그때 트럼프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우리 증시가 빠질만 하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 이벤트를 알기 때문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방을 받치는 국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아마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기다리는 주식,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이고 배당도 일부 나올 수 있는 주식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HBM에 대한 거를 소위 주식이 굉장히 좋아하는 실적을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성장이라는 반도체 안에서는 HBM인데 이게 얼만큼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핵심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이라면 그리고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좀 분위기도 좀 상승장의 어떤 그 시작의 느낌이 뭐 강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SK 하이닉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뭐 HBM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이닉스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좀 하신다. 네.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매매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식은 내가 나의 성향에 따라서 싼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빨리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빨리 올라가는 거가 단순하게 테마성 주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조금은 실적 가시성이
잘 보이는 것들 네. 이런 걸 했을 땐 하이닉스가 제격이죠.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시는 게 HBM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네. 많이 얘기하시고 HBM 관련주 장비주들 많이 얘기하실 텐데 약간은 고난이도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쪽은.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한다면은 하이닉스 향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예요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네이버에 하이닉스 향 HBM 쓰면 쫙 나옵니다. 그냥 찾아보셔가지고 그 안에 실적 되는 건데 사실 상반기 실적보단 그쪽이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사부작 매수 들어가는 것도 소위 이것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플러스 알파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데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우리가 실적도 좋고 확인해서 딱 차트를 딱 열어보면요 엄청 올라 있어요. 다 올라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럼 다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결국은 그걸 끌고 가는 것도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의 3분기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야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 발표하고 하이닉스 할 거고 기다리는 걸로 간다 치는데 이 이후에는 또 무엇을 봐야 될까? 그땐 또 엔비디아 봐야 돼요. 이번 달까지는 7월 달까지는 하이닉스를 보시되 국내를 보시되 그 이후에는 다시 미국장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낙수 효과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물론 잘 되겠죠. 호포, 루빈 다 잘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또 이제 미국 이벤트로 좀 넘어가는 거죠. 일단 그거는 조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약간 뭐 국장이 그 미국장처럼 이제 가는 게 계속 가고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장투를 할 수도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장투란 개념이 네. 정말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장투가 가능한데요. 네. 막상 조금 플러스 알파를 추구할 만한 뭐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을 봤을 때는 쉬고 있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싸다고 네. 혹은 오르지 않았다고 혹은 작년 재작년 좋았었던 건데 지금 안 움직이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처음 초기 때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들. 근데 네. 이거 작년 이거 10배 갔는데 5배 갔는데 이거 여기야.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은 항상 조금 올랐지만 새로 태어난 것들이 좋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좀 신선한 거. 정말 이거 네. 이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같은 HBM 장비라도 혹은 이쪽에 있는 들어가는 뭐 부품이든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면 수익을 내야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냥 단타로 치고 말아야지 이것도요 단타가 중타되고 장타됩니다. 정말로. 본의 그래서 아니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시는 길도 반도체도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주도 보면은 뭐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구분이 좀 되잖아요. 네. 그룹이 좀 묶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혀 안 올라가는 뭐 소외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지금 움직임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개별 회사마다 막 다 다른 건가요? 일단 실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큰 두 줄기가 있어요. 삼성향, 하이닉스 향이 있어요. 삼성 쪽은 안 좋고 삼성향은 지금 좀 안 좋고 좀 아무래도 답답합니다. 네네.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향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제 기준에 한 4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30개가 넘죠. 음. 그러면 그 2-3개, 3-4개를 골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만큼 올라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르는 거가 맞다면 제가 항상 대한투자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ETF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차라리 ETF. AI 반도체 ETF. 네. 찾아보시면 그 안에 그런 것들도 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삼성전 하이닉스로 2개를 ETF 꾸러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을 넣어놓고서 그리고 잘 나가는 ETF라고 그래야 되나요? 매매가 많은 사람을 많이 찾는 ETF일수록 그 안에 종목들을 봤는데 핫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이 그 ETF를 쫓아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ETF 매니저의 역량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이 좋으니까는 우리가 ETF 구성 종목들을 봤을 때 처음에 딱 눌러보면은 비율 순으로 소팅되는 거 아시죠? 네. 요즘 좋은 게 위에 올라 있어요. 왜냐면 좋으니까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ETF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을 거의 그 주변주들 이런 네. 것들을 잘못 건드리는 위험을 해치시키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 개별 종목에 막 꽂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혀. 좋으니까. 개별 종목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박스일 때 혹은 대형주가 너무 올라서 이건 안 해야 될 때라는 건데 PBR 아직 한 배잖아요. 삼성전자. 그런데 이게 아직 안 해야 될 때인가? 하이닉스 이익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이익이 꺾일 때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작년에 하이닉스가 연간 25년 연간 추정치가 3, 40조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35조예요. 35조. 네. 40조 추정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아시죠? 적자였던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회사가 1년에 40조를 벌어요. 네. HBM 하나 때문에, 디램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가전도 하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 하는 거랑 반도체 하나 하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의 파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AI 낙수 효과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전자의 향은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꼭 HBM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뭐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 HBM이 안 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좀 낮은 편이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냥 사놓으면 좋겠지라고 사실 수도 있으니까. 예전부터 삼성전자 때 보아오셨던 분들한테 지금 6만 원 초반대의 주가는 다소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다소 하실 높을 수도 거예요. 있다. 이게 왜냐면 몇 달 전에 5만 원대를 네. 보셨거든요. 그래서 선뜻 손이 나갈까라는 의문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2분기 나온 것도 물론 추정치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부 HBM 향 그리고 일회성 비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거는 좀 월말에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모바일 디램 쪽은 원래 전통적인 성수기예요. 그래서 주가 측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가 일회성 비용도 워낙 떨어냈고 그럼 2분기가 QOQ 대비해서 QOQ 뭡니까? 분기 대비해서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언제 해야 되냐면 QOQ 혹은 YOY 분기 대비해서 혹은 그 연 대비해서 증익될 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QOQ 3분기 증익은 맞아요.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너무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그 1조 정도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여기보다 더 나빠지긴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비교가 근데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1,500원 갖다 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만큼 올라있겠죠. 또. 그러면 상대적인 분들은 조금 허탈할 수도 있다. 물론 네. 그래도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제 보기엔. 그래도 그럼 여기도 순환매 개념으로 한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뭐 7만 원 가겠지. 지금도 한 번씩은 들어왔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갑자기 한 4% 오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삼성전자 실적이 그때는 심지어 이익 추정치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외국인들이 갑자기 패시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투자를 한번 들어오지 않겠어라고 하는 건 투자는 제가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건 너무 좀 기대를. 그거보다는 이익이 증가하는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씩 내 턴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뭐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사실 굳이 뭐. 아이디어들은 더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하이닉스 향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반도체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조금 좀 불안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이클 자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적어도 상반기보단 좋아지겠죠. 하반기에 좀 그리고 나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너무 억눌려 있었으니까 이거는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결국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거를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그게 기본일 것 같고요. 관세 잠깐 얘기 나면 말씀 좀 드리자면 반도체 품목별 관세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이슈였던 것 같고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품목별 관세를 때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AI 패권을 또 저희가 작년에 딥시크 중국 요즘 네. 얘기 안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중국한테 AI 패권 뺏기기 싫으니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것을 미국도 모를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들을 정말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요 네.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지금도 최근에 발표했을 때 기간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할 것 같다. 이게 트럼프식 화법이긴 할 텐데 굳이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할 필요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글로벌 매크로가 그래요. 반도체 사이클은 매크로에 연동이 될 텐데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에 연동이 갈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그 미국 제조업 지수는 또 매크로에 연동이 되고 또 금리에 연동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얘기하다 왜 저 친구 왜 매크로 얘기하냐 하는데 결국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요가 풀리는 부분.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있지 않습니까? 인하를 원래 전체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트럼프는 빨리 인하라고 하고 있고 파월은 못하겠다 하고 있고 네. 파월은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하고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근데 고용 지표 자체가 썩 그렇게 막상 보는 각도에서 민간은 안 좋고 전체 수치는 좋게 나왔어요. 최근 고용이. 뭐냐면 정부 고용이 좋았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정부 고용이 늘어서 전체 실업률이 줄어든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근데 이거를 저는 죄송하지만 미국에도 있지도 않고 미국 시장이 이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고 저럴 때 같은 이벤트 실업률이 안 좋은 걸 보더라도 네. 어느 시장에서 오르고요. 어느 시장 떨어진 거를 수년간 봐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 그래서 얼만큼 스탠스 미리 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트럼프의 스탠스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유가 많이 빠졌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 이미 4.5 이하로 떨어져 있죠. 결국은 금리만 낮추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얘기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9월경에 금리 인하가 일부 될 확률이 뭐 일부가 아니고 거의 기정사실일 텐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사이클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도 뭐 당연히 뭐 둘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시장 자체가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그런 거, 뭐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니까 뭐 아주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